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앞으로 2년간 충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단이 확정됐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의장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문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전반기 민주당이 다 차지했던 2명의 부의장은 이번엔 여야가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민주당 이영 의원과 통합당 오영탁 의원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대신 합의에 따라 6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모두 맡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각 당 원내대표도 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선 3선의 황규철 의원이, 통합당은 초선인 이옥규 의원이 대표를 맡아 활약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도의회는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인력 도입 등을 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월로 예정된 청주의료원장 인사청문회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사회 분야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생활 중심, 실천 중심의 의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선도해 나가고 조화로운 의회, 또 생산적인 의회, 즐거운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는 민주당 최충진 의원과 통합당 박정희 의원을 각각 2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했습니다. 최충진 의장 당선인은 시 현안에 해답을 찾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세종대왕이 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머물렀다는 청주시 초정리에 초정행궁이 들어섰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진 초정약수를 관광 상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눈병 치료를 위해 행궁을 짓고 121일 동안 머물렀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초정행궁이 준공됐습니다. 165억 원을 들여 20개 동으로 조성된 초정행궁에는 초정약수 족욕탕과 반찬 등속과 궁중요리를 시식할 수 있는 수락관, 세종대왕의 행적을 읽을 수 있는 전시관과 독서당이 들어섰습니다. 초가와 기와 6개 동에서는 유료 숙박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젊은 층들이 아이들 데리고 체험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조금 활성화를 시키면 초정약수를 홍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부 시설은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왕의 업무 공간인 편전과 침전은 자경루와 혼천이 등을 활용한 과학 체험관과 한글 교육관으로 수정돼 내년 상반기 문을 엽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한글도 여기서 아마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초정행궁은 남한산성 행궁과 온양행궁을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초정행궁의 위치나 형태 등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역사 복원보다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를 테마로 한 관광 자원화에 더 치중했습니다. 복원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고 문화재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아예 없었던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던 사실을 이제 근거로 또 초정행궁 인근에 249억 원을 들여 초정치유마을이 들어서고 해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열리는 등 초정을 지역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에 이어 충주도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출동 차량을 최우선으로 교통신호를 통제하는 것인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소방서에 화재 긴급 출동 지령이 내려집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지금 현재 호암 동쪽 주택화재 발생하여 출동하고 있으니 금능초 사거리 및 호암 사거리까지 2번 노선 교통신호 제어 바람 이상.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자 출동 노선을 따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막힘없이 통과합니다.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도입한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입니다. 긴급 차량도 신호가 연동되지 않으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고 또한 사고 위험도 아주 높아 긴급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을 제외한 교차로 내 모든 차량을 통제합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교차로 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주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충주에 도입했는데 도심 지역 16.7km 구간이 대상입니다. 충원대로, 국원대로, 금봉대로 등 5개 구간 5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운영 예정이며 향후 현장 도착률 단축이라든지 신호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청주권은 화재 출동 4분 22초, 구급 출동 5분 51초가 단축됐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네, 일찌감치 더위와 장마가 찾아오면서 동해안 자치단체마다 요즘 고민이 깊습니다. 해수욕장을 열긴 열어야겠는데 방역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수욕장을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나 관리 인력 같은 구체적인 대책도 없을 뿐더러 애시당초 해수욕장 예약제는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원 백행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바닷가를 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진도 찍고 모래놀이도 즐기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해수욕장과 맞붙은 소나무밭엔 벌써 텐트가 빡빡하게 들어찼습니다. 2m 거리 두기는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시군마다 고민이 많은데 해수부가 내놓은 방역 지침마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정부의 해수욕장 방역관리 핵심 지침은 예약제입니다. 미리 예약한 사람만 해수욕장에 오라는 건데 현장에서 들어가겠다는 사람을 일일이 다 막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리 예약만 해놓고 오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동해안 시군들은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놓은 대책이 해수욕장을 규모에 따라 대중 소형으로 구분해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도시에 인접하고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은 가로 세로 4m짜리 구획을 만들고 현장에서 예약을 받아 배정합니다. 30만 명 이하 해수욕장은 종전처럼 사전 예약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현장 사전 모르긴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동해안까지 찾아온 관광객이 비내변을 수소문해 예약한 뒤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넓은 백사장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관리하는 비용과 인력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약을 한다는 게 현장에서 예약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취재팀이 동해안 6개 시군에 확인해보니 정부안대로 예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 낙동강과 바다는 지난 87년에 수문이 생기면서 흐름이 막혔습니다. 이후 많은 어종들이 사라져 갔는데 지난 4일부터 실험적으로 수문 1개를 열자 뱀장어가 돌아왔습니다. 어종들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상류 4km 지점입니다. 미리 쳐놓은 낚싯줄을 끌어올리자 뱀장어 한 마리가 달려 올라옵니다. 빨리 올리. 강을 더 거슬러 올라간 상류 8km 지점에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루 동안 잡은 뱀장어는 모두 15마리. 지난 13일에도 15마리가 잡혔습니다. 하구뚝이 생긴 이후 잇따라 이렇게 많이 잡은 건 33년 만입니다. 수문을 열자 회유성 어종인 뱀장어가 낙동강으로 거슬러 되돌아온 겁니다. 감회가 진짜 깊고 내가 근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고 내가 직접 하니까 젊을 때 그 기분이 감회가 깊다 이 말입니다. 지난 4일부터 수문 10개 가운데 1개를 열어두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생긴 이후에 포식성이 굉장히 강한 생태계 교란종 이 강준치가 하류를 사실상 점령했었는데요. 수문 개방 이후에 물고기들을 잡아보니까 강준치가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누치와 치리, 메기와 점농어 그리고 장어까지 굉장히 많은 어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 지역의 생태계가 꽤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왜 하구뚝을 여는 것이 중요하냐?
단순히 어민들 삶을 복원하는 그 이상의 강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동강이 살아나자 지류 생태계도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천에서는 자취를 감췄던 제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깨를 봤을 때 어머나 이 애가 얘 왜 여기서 나오지? 우리 요즘 유행가처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니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런 개도 관찰하고 조개도 관찰하고. 한개 숨은 개방에도 그 효과가 확인된 만큼 추가 개방과 실험 등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NN 주진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도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청주 2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미리 살펴보시면 토요일에는 비가 완전히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쾌지수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인데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는 100년이 지나도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죠. 위대한 대한민국의 오늘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충북 남부보훈지청 신명래 보훈복지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코로나19로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는 올해도 어김없이 호국 보훈의 달이 또 돌아왔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는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보훈청에서 근무한 지가 이제 14년 정도 됐는데요. 네. 호국 보훈의 달 하면은 어떻든 현충일 또 그리고 6.25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를 거고 또 네. 호국 보훈의 달이라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건데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뭐 취소되거나 또 축소됐고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시기는 해요. 네. 왜냐면 가장 피크가 호국 보훈의 달이어서 다시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는데 거의 이제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계시니까 네. 그래도 국가에서 또 모든 또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해서 복지 담당자로서 또 감사하고 또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긴 하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행사나 뭐 그런 사업들이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까 그래도 또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행사나 사업들이 좀 추진되는 게 있나요? 전체에 모인 큰 행사는 네네. 거의 뭐 하지 못하고 또 네. 대면하는 거는 일부 작게만 하고 있고요. 저희 지청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는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또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전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억 또 함께 또 평화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SNS를 통해서 6.25 전쟁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기억하기 해가지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어르신을 대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롤콜이라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전쟁 이야기라든지 그때 당시의 경험담 같은 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또 마련했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평화라는 상징을 생각해서 그림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SNS를 통해서 전시회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SNS를 통해서 예. 다양하게 네네. 진행을 하는군요. 예. 지금 현재 충북 남부 보훈지청에서 보훈복지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네네. 보훈복지사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충북 남부보훈지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전국에 기관에 다 이제 보훈복지사가 있고요. 네. 또 보훈복지사 역할은 2005년도에 재가복지라는 사업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훈복지사는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가가호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그 성기미들이 네. 뭐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지 그 외에 어르신한테 그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하는 네. 어떤 대상자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르신한테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도 계시고 네. 또 혼자 계시지만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1:1 결연이라든지 아니면 후원 연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성기미들을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그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 가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얼마나 되시나요? 뭐 인원이 한정돼 있고 예산에 네.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네. 그 기준이 있어요. 65세 이상이면서 아. 독거 또 노인 세대분.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돌보기 어렵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 생활하는데 힘들고 그리고 또 그 선정 기준이 저희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해마다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또 발굴을 해서 또 네.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한 380명 정도 380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가유공자분들 그리고 이제 보훈 가족분들을 가까이서 이제 계속 또 봐 오시고 또 현장에도 방문하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더 많은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상위처도 많고 네. 또 예전에는 그만큼의 혜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지금 연세가 드셔서 많이 불편하시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70년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많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희 보훈청에서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훈청 국가보훈처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참여를 좀 하셔서 이렇게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방문해서 이렇게 또 돌봄 서비스가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또 제약이 있었겠네요. 예. 정말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네. 생길 때마다 코로나가 청주에 생길 때마다 우리 간내가 이제 5개 간내인데 간내 생기면 바로 이제 서비스를 중지를 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서비스하는 담당자들을 위해서도 서비스를 중지를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꼭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네. 거동이 불편하고 또 식사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안 가면 또 가족이 가면 되는데 네. 가족들도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왕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저희 지청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기동반이라고 자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훈 공무원들 그리고 복지사, 보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어르신들한테는 방문해서 가사 서비스도 해드리고 또 물품도 전달해드리고 또 심지어는 가서 음식도 해드리고 네. 또 심부름도 해서 뭐 이렇게 어르신이 원하는 거 물론 이제 저희들은 다 교육을
이나 뭐 그런 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네. 계속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청주 지역에서는 완화가 되는 바람에 거의 4월 말쯤에는 다 재개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서비스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자, 이제 그 국가 유공자분들 또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신 그런 유공자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게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그 상흔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는 네.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은 특별히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네.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연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상흔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네. 기관 차원에서 또 복지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지청에서 유공자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사실 나라에서 하는 지원이라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지원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해가 가면 갈수록 후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때문에 기업체도 어렵고 또 정부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예전에 드렸던 어떤 지원을 해드렸던 그런 물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거의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던 업체도 떨어졌고 네. 또 다 어렵다 보니까 다음 기회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좀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아쉬운 마음이 좀 있으시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유공자분들 이렇게 부딪히시면서 좀 뿌듯했던 기억도 있으시죠? 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을까요? 너무 많기는 한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6월달에 이번 6월달에 기억나는 거는 독거 무위탁 어르신이고 이제 연세도 많고 하니까 현충원에 참배를 좀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참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고동도 불편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1대1로 해서 적은 인원을 꼭 필요한 어르신만 모시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충 참배를 하러 갔어요. 근데 네. 저희는 그냥 하나의 행사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르신 묘지 앞에서 우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훈처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한다라고 어르신한테 자랑도 하시고 그래서 네.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유공자분이 같이 계셨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후회되는 게 많고 또 아픔도 또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꽃을 굉장히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 꽃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예 치료 같은 그런 것도 하시고 남한테 예쁘게 키워서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화분 같은 거 누가 네. 버리는 화분 같은 거를 모아서 갖다 드리면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심고 또 그걸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치료라고 또 네. 생각이 되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이제 최근에 배우자가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것도 치매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울적해하시고 더구나 또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다솜이라고 하는 로봇 친구를 지원해 드렸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원래 이제 스마트폰 것도 잘 하시니까 네. 이 다솜이하고 너무 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 드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동으로 저한테 응급 상황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근데 로봇 친구한테 말만 하면은 다 나와주니까 요새는 좀 살맛이 난다고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사례가 이렇게 또 있군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짧게 앞으로 아까 이제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바람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저 개인적인 바람은 6.25 참전 어르신들,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85에서 거의 90이고 네. 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정말 많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사회 지도층이나 또 기업체, 또 독지가들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 그 지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따뜻한 관심, 어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남은 인생을 좀 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네. 긍지를 갖고 편안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 남부보훈지청 신명래 보훈복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